먼저 오늘 그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사면에 대해서는 참 뭐 고민하는 그 흔적이 묻어나는데요. 사면 이제 8일 만약에 석가탄신일에 한다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한 열흘도 안 남았죠. 열흘도 안 남았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 사면 이야기는 일단 뭐 그 종교계 또 재계 쪽에서 뭐 다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고유하게 부여돼 있는 게 행정부 수장이지만 사법부에 관련된 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국민 통합 그리고 정치 화합이라고 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임기 말에 그동안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굴곡 또는 정치적인 어떤 왜곡 또는 정치적인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을 이거에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정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사면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고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죄질의 건건을 들여다보면 뭐 용납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정치 과정 중에 또는 정치적인 현대 어떤 정치사의 과정 중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문 대통령 퇴임 이전에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 하나 제 의견은 정겸순 교수는 그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범과 경제사범하고 정겸순 교수가 과연 같은 급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자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사적 이익과 자녀들에 대한 뒤틀어진 욕망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지금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물론 김경수 지사도 사실은 뭐 안 좋은 죄질입니다만 어쨌든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난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범 범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정경심 교수는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 이 사면 문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높지 않다가 그때 사면할 때쯤에 대체로 여론이 사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조금 다르게 여론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논리 중에 하나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진행되고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재판 과정 자체를.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하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반성만 맨날 따지고 나면 영원히 사면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계속 뭐 그야말로 그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을 수감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 논리는 마찬가지긴 해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반성하지 않고 그렇긴 한데 이것도 결국은 반성하냐 안 하냐 따지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 퇴임 앞두고 그리고 뇌물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사면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대통령 고위 권한이잖아요. 특사가 특별 사면이. 너무 남발돼도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보수와 진보 간에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이 대립이 심하니까 상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대신 이제 김경수 지사나 아까 말씀하신 전 지사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그 한편도 여론이 너무 사면권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임기 이제 퇴임 앞두고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 논리로 사면하는 쪽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대쪽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김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지금 거론되는 주요 대상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정경심 전 교수, 그다음에 뭐 한 명 더 한다면 이석기 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다 같이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정경심 교수의 전 교수의 경우는
이게 뭐 대통합이라든지 뭐 협치 이런 것과 연결시키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원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면하면 안 되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워낙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저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재판 판결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건 좀 많이 달랐잖아요. 공정상식 그리고 뭐 이제 입시 자녀 입시 문제 뭐 이런 위조 문제 이랬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같은 레벨에서 논박되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습니다. 네.